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아이들이 한 번씩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푹 빠져드는 시기가 있는 듯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첫째는 비교적 일찍 5살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아이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고 싶다 라고 하는 요구에 맞춰서 저도 아이와 함께 꾸준히 5년가량을 여러가지 그리스 로마 신화 전집을 읽어오면서 이것을 표현과 내용, 글밥 이렇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단계로 나누어서 추천을 해준다면 좀 더 아이의 상황이나 아이의 연령에 맞게 전집을 읽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 어느새 우리 집 족보도 아닌데 이 그리스 신들의 가계도를 줄줄 외우고 또 나라 이름도 사람 이름도 우리에게는 아주 낯설고 어려운데 그런 나라나 사람 이름도 아주 잘 알게 되죠. 마치 어린 시절에 공룡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학명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 돌아가지도 않은 혀를 이용해서 열심히 공룡 이름을 외우고 공룡에 관한 정보를 줄줄 늘어놓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에는 1단계와 2단계에 권하고 싶은 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단계는 아이가 아직까지 읽기 독립이 되지 않았고 부모와 함께 읽을 수 있으면서 비교적 어린 연령이 보기에 적합하게 표현이라든가 내용이 어느 정도 순화되어 있고 내용도 간략하게 줄여져 있는 추격본을 중심으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의 나이세움에서 나오는 한 권으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미래의 나이세움에서 마찬가지로 나오는 처음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게린북스에서 나오는 그림으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아람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4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2단계로는 아이가 어느 정도 읽기 독립이 되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그 전에 읽어본 적이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좀 더 풍부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알고 싶다 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권해주면 좋을 3가지 전집을 소개해 드렸어요. 웅진과 교원과 그리고 한국 톨스토이에서 나오는 전집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2단계의 전집들은 1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이 아주 방대하고 또 글밥도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이가 충분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뒷부분에 소개되어 있는 부록이라고 할까요? 관련된 자료들을 활용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보기에 좋은 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3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전집 2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느 정도 안다. 아이가 어디에 가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지지 않는다 정도라면은 또 초등학생이라면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만한 책들 2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분량이라던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2단계 책과 3단계 책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제가 굳이 이렇게 2, 3단계 책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3단계부터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왜 지금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현대적인 어떤 해석이나 가치의 문제를 조금 다루고 있는가 아닌가로 제가 2, 3단계 책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3단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책은 주니어 RHK에서 나오는 올림포스 가디언입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하죠. 초등학생들의 필독서라고도 불리던데요. 총 6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0권이 본권이고요. 8권을 학습권이라고 해서 별자리라던가 과학이라던가 명화라던가 보통 앞서 소개해드린 2단계의 책들을 부록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따로 빼서 한 권의 주제별로 한 권씩 이렇게 책의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글자가 큼직큼직하고 표현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걸리는 것 없이 이렇게 술술 잘 읽어갈 수 있는 가독성이 좋은 책이더라고요. 또 사파가 애니메이션 사파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사파는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아이는 물론 좋아하고 아이가 읽을 책이니까 저의 취향과는 상관이 없지만 애니메이션 사파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사파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 하나의 챕터가 끝날 때마다 명화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본문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점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3단계에 넣은 이유는요, 분량적인 측면에서는 2단계의 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내용도 막 크게 추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두 쪽 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도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권에 보면 제일 뒷부분에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성경이라던가 옛날 다른 이야기들에 보면 대부분 불행의 원인을 여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를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의 두 번째 책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웅진 주니어에서 나오는 재미만만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만만 우리 고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웅진 주니어의 재미만만 시리즈가 참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면서도 좋은 내용을 좋은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의 경우에는 총 10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 앞서 말씀드린 다른 전집들에 비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 그리스 로마 신화 전집이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구매해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다른 전집들과 달리 이 10권의 책이 인물이 아니라 화제를 중심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들의 재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원고, 제우스가 피고로 나와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가 대홍수를 통해서 인간들을 모두 몰살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려달라고 재판을 청해서 그 재판이 벌어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라던가 유튜브, 인터뷰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요즘 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재구성해 놓았다는 점이 상당히 신선했고요. 또 이렇게 재판의 형태를 통해서 가이아부터, 그러니까 그 인류의 탄생이죠. 이 세계의 탄생이죠. 가이아부터 제우스가 권력을 잡고 또 대홍수까지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맥락을 통해서 쭉 읽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처음으로 읽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접근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아이들이 이 창작의 내용하고 또 실제 그 메인이 되는 줄거리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의 경우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면 이 책을 읽고 정말 제우스가 재판정에 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 아이보다는 어느 정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정보가 있는 아이가 읽으면 좀 더 새롭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첫째는 지금 진짜 푹 빠져 있거든요. 재판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친숙한 형태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우스의 행동이 단순히 그냥 신의 행동이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과연 그의 행동은 정당했는가? 라고 책의 흐름과 내용 전개 자체가 가치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이 저는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왜 현대에도 읽어야 하는가?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에 적합한 전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고 아이들이 이런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면 추천드립니다. 권당 분량은 90쪽 내외로 글밥이 적은 편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어휘가 어려운 것도 하나씩 눈에 띄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등 저학년부터 아이들이 책 읽기의 어떤 수준을 조금씩 높여갈 때 읽어보면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사파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집들과 달리 사파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책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또 사파가 좀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또 글의 중간중간에 이 사파가 들어가서 내용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조금 더 긴 글 읽기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길이가 길어지면 흥미를 가지고 긴 글 읽기에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읽기 과제로도 읽기 자료로도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전집들을 쭉 소개해드리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의 수준이나 연령을 고려해서 아이에게 맞는 책으로 즐거운 그리스 로마 신화 독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대부분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